이어서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양 극단의 대결 정치 때문에 국회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강공, 민주당은 한국당 패싱, 안심합니다. 2017년 마지막 순간까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양극당 모두 그 길이 해법이 아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가당키나 합니까?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스스로의 공약을 내팽개치고 무한정 논의만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상식적입니다. 대한민국은 몰상식과 비이성적인 패권의 정치, 양극단의 대결 정치에 더 이상 발목 잡힐 수 없습니다. 양극단은 국민과의 약속도 시대적 사명도 외면한 채 대결에만 목매고 있지만 국민의당은 의연하게 해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모아 한시적으로 집중 논의의 결론을 보자는 국민의당 제안이 유일한 최선의 해법입니다. 이 해법, 국민의당의 해법이 정치를 살리고 개헌과 정치개혁의 길을 여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결단해야 합니다. 양극단의 대결 정치 지긋지긋합니다.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새기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처리할 단일 특위 구성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당 양극단의 대결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장진영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쇼통이 도를 넘었습니다. 정부 정책 방송인 KTV의 정책 홈쇼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전이라는 의미의 이니 특별전을 방송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에서 제천 화재 눈물의 연결식이라는 상품을 파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한 뒤에 문 대통령이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 등을 내보냈습니다. 이게 그 화면입니다. 왼쪽 위에는 이니 특별전, 제천 화재 눈물의 연결식이라고 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화재 발생 약 22시간 만에 문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렇게 띄어져 있고, 다른 화면에는 문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장면들을 동영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제 글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홈쇼핑이라는 제목을 달고 내보낸 것입니다. 대통령의 위문 장면을 홈쇼핑에서 물건 파는 정보처럼 이용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소방당국의 늑장 대처에 분노하면서 세월호 때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현장의 목소리는 뭉개버리고 사고 발생 22시간 만에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했다는 치적 홍보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문 대통령의 소통에서 진정성보다는 보여주기 연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 방송인 KTV는 보여주기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대놓고 상업적인 팔아먹기 소재로 대통령을 쓰고 말았습니다. 어디까지 더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이것이 쇼통의 결정판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죽음까지 정권 홍보에 이용해 먹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KTV 정책 홈쇼핑 프로는 즉각 폐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혈세를 잡아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KTV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철저한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존경하는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세 분 중진 선배님들께 올리는 글입니다. 제가 이 세 분 대선배님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적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최근 통합 국면에서 제가 다른 입장에 서 있다 보니 마음이 보통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 분께서 제게 뼈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도움 말씀을 주신 것을 잘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님은 정치에서 끝까지 머리를 쳐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제게는 금과 옥조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람이 되지 말고 독립적인 정치인이 되라는 정동영 의장님의 말씀, 그리고 이익이 아니라 가치를 쫓는 천정배 대표님의 신조도 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수도권 원외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지역위원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써온 것은 세 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 왜 그 당에 가 있냐, 당만 바꾸면 좋겠다, 이런 위로 아닌 위로뿐인 것이 저뿐 아니라 비호남 지역위원장들의 현실입니다. 저를 비롯한 비호남의 지역위원장들은 맨 땅에 박치기를 하며 당의 지역적 기반이 넓어져야 한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수를 바꿔보겠다며 탄핵을 주도하고 광야로 뛰쳐나와서 아랫목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한 11명의 전사들과 힘을 합치면 외연 확장의 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의 양날개로 사회통합을 이루라는 우리 당 당령을 지킬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께서는 당신은 반대하지만 당내에 안철수 대표 재신임을 묻자는 의견이 팽배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념 대립의 시대를 마감하고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로 사회통합을 이룩한다. 이것은 천정배 전 대표님께서 우리 당 초대 대표로서 만드신 당의 이념이자 정신이고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정동영 전 의장님께서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의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당원 주권주의를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전당원 투표야말로 당원 주권주의에 가장 부합하는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론이 곧 나올 것입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전당원 투표는 당연히 중단되고 지도부는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기각한다면 전당원 투표는 중단 없이 진행되고 세 분 중진 의원들께서도 그 결과를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세 분 호남 중진 대선배님들께서 합리적 진보의 한 날개를 맡아주시고 바른정당이 개혁적 보수의 다른 쪽 날개를 맡아준다면 통합당은 우리 정치에서 유일한 양날개를 가진 정당으로 헐헐 날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통합이 우리 모두의 통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거듭 호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연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당원 투표는 합당에 대한 투표가 아니고 대표에 대한 지신임 투표입니다. 당대표가 기자회견에서는 합당에 대한 당원 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는데 합당에 대해서는 당헌에 전당대회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후 바뀌어서 합당과 관련한 안 대표 재신임 투표로 투표가 바뀌었습니다. 3분의 1 의결 정족수가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당헌에는 제2장에서 당원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그중 5조에서 전당원 투표권을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당규에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규 제1호 당원 규정에서 당원의 권리, 의무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25조에서 당원 투표를 요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4항에서 당원 투표의 의결 정족수가 3분의 1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고 5항에서 더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 당무위원회에서 임명된 당 선관위원들이 시행세칙을 새로 규정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없애버렸습니다. 최소한 당무위원회에서 당규를 개정하든지 했어야지 의결 정족수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표 결과가 나오더라도 무효 소송이 들어갈 것이고 당은 논란에 계속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당원 투표는 재신임 투표일 뿐이고 합당을 위해서는 당연히 전당대회를 거쳐야 합니다. 당원의 아예 합당은 전당대회 외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업을 합병할 때도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합병이나 합당은 그만큼 비정상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들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수억 원을 들여서 재신임 투표를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원 투표는 소중한 당원의 권리입니다. 당대표를 뽑을 때 여론조사나 대의원 대회에 의하지 않고 직접 당대표를 선출하고 당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당원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당에서는 그런 당원의 소중한 권리를 합당은 전당대회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도록 한 당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또 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당대표 재신임 투표를 위해서 당원의 소중한 권리인 당원 투표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당원 투표는 합당 논란을 끝내지도 못하고 당대표의 리더십을 회복하기도 할 수 없는 애초에 제안한 자들의 취지와도 한참 어긋난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절차로서 당대표가 2년 전 이야기했듯 당대표 재신임 투표는 결과에 상관없이 당을 분열시킬 뿐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양날개를 갖고 있습니다. 합리적 진보가 오히려 취약한데 거기에 보수를 보태면 균형이 무너집니다. 바른정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에서 당선된 의원들이지만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민의당으로서 국민에게 선택을 받은 의원들입니다. 국민의당은 우리 스스로 자각해야 합니다. 이어서 김중로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김중로입니다.
저는 국현 시작에서 비대위나 또 상임위 정조위원장으로서 또 이번엔 또 최고위원으로서 TV나 이런 데서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제 마음이 무겁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대표님하고 제천 화재 현장을 다녀오면서 정말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제 정책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대통령, 국무총리, 정치 지도자들이 다 왔다 가고 거기서 약속을 하고 그야말로 그 사건 건당에 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 처벌 이런 정도로 계속 악순환이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나라가 무슨 나라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나라인가? 세계 10위권에 달한 국가의 국격에 맞는 안전 시스템이 있는가?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 무려 58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건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또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원 광교 화재 사건 났습니다. 무고한 30명의 국민들이 속절없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의 국민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대형 재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는커녕 수박허달기식 대응을 되풀이해온 결과입니다. 갑작스럽게 속절없이 이유도 모르는 죽음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사건의 원인은 명백한 인재입니다. 빨리빨리 대충대충 오로지 결과와 속도만을 중시하며 앞만 보며 달려온 대한민국은 압축 성장과 경제 기적이라는 성과를 창출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고도 성장이 이면은 다수의 국민들이 재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무수한 사회적 문제점들이 낱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각종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자 최우선 책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사고를 국가 안보 차원으로 다루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지금도 전국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대형 재난의 위험은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기관리 매뉴얼의 정비, 위기 대응 인력과 재원 확보라는 뻔한 공식으로 대응하고 오래지 않아 또다시 재해 무방비 상태가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근본 대책을 위해서는 국가 조직 전체가 기본 원칙, 법규를 지키도록 하는 시스템 속에서 철저한 안전의식과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은 지난 2001년 9.11 사건 이후 촘촘한 국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국가안보부를 신설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테러리스트에 의한 대형사고를 포함한 재난 대응 수준의 획기적 개선으로 총기사고 이후에는 현격하게 사망자가 줄어들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나서서 재난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의 재난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는 대형사고의 개념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새롭게 개념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